자, 그럼 위험 관리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란 말은 이제 횟수를 얘기한 거예요. 횟수. 어느 정도 자주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심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규모죠. 그러니까 이제 손실의 규모 또는 피해의 규모. 자, 이것은 빈도는 횟수.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한 번 발생할 때마다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분석하여 가능한, 자,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그 다음에 손실 발생을 뭐한다?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활동.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 물론 닥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데 100% 우리가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를 줄이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내세우려면 어때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비용이 많으면 피해보다 이 비용이 많으면 그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당연히 비용을 적게 들여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다. 자, 그러니까 이거 좋아요. 시험 내기 5점짜리 이거 뭐 해놓고 이게 뜻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위험 관리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제가 찍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 관리는 또 거기 밑에 이제 또 한 번 더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연적인 손실이 개인이나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적인 관리 또는 경영 활동의 한 형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다 뭐냐? 손실 발생을 최소화한다. 왜? 우리한테 닥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통하여 이걸 줄이자.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손실이잖아요. 그럼 이 손실을 뭐 한다고요? 최소화한다. 결국은 의미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로 물어보든지 위험 관리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위험 관리 일반적 목표 그랬잖아요. 자, 그럼 9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바로 밑에 돼 있죠. 그럼 위험 관리는 이제 여기 첫째, 둘째 그랬는데 첫째가 방금 그랬죠. 최소 비용.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자, 비용을 뭐하자? 손실. 자, 우리가 손실을 뭐하자? 최소화하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뭐하다?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 위험이 발생해서 피해가 크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비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 그렇게 비중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위험 관리 이제 구성 요소 그런데 자, 이 구성 요소 자, 여기도 별표하세요. 이것도 올해 신설된 거예요. 자, 위험 관리 구성 요소. 그럼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다 그랬는데 자, 그러고 보니 거기 하나 빠뜨렸네요. 위험관리 목표하고 목적이란 말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 9페이지 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달라. 위험관리 목적 찾았어요? 네. 자, 이것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사전적 목적, 사후적 목적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전적 목적은 뭐예요? 사전에 뭐에다 대비 예방하자고 사후는 사후 조치죠. 발생하더라도 손실의 규모를 줄이자 이제 그런 의미인데 사전 목적은 이제 경제적 효율성 확보 거기 쭉 써져 있잖아요. 참고만 하세요. 불안 해소,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법적 의무 이행, 그다음에 미리 최고 경영자에게 안심을 제공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다 뭐하자? 대비하자 이런 얘기예요. 대비하자. 그래서 이제 사전적 목적이잖아요. 미리 대비하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 효율성도 확보하고 미리 대비하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법적 의무, 법적 의무를 이행을 해야지 나중에 이로 인하여 어때요? 손해배상 청구랄지 이런 걸 안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 이런 걸 대비해서 안심을 제공하는 이런 거고요. 사후적 목적은 이제 아까 여기 우리가 생존이라고 했죠. 생존하고 계속해서 살아서 활동해야 되고 또 수익도 여전히 안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서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계속 활동하고 성장해야 책임을 이행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후적 목적인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것은 그렇게 뭐 시험에 물어볼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위험관리 구성 요소 이게 이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지식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지식이 그럼 뭐냐?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말하자면 구성 요소니까
구성 요소니까 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관리하기 위하여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말하자면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의 원인과 잠재적인 결과 등을 파악하는 활동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과 이런 결과들을 파악하기 위한 뭐다?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농작물 보험 같은 거 관련했습니다. 우리 농작물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생산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 건지, 그 다음에 기온, 그리고 강수량,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그 여러 관리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험이죠, 보험.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고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의 위험을 어떻게 한다? 적정한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전가.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그거죠.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그 손실을 어떻게 하자? 보험회사한테 떠넘기자. 떠넘기자. 그래서 이걸 위험의 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회사한테 떠넘기는 거 전가. 자, 그래서 이제 뭐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농업재해보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자 이 말이에요. 보험에 가입하자.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가 있습니다. 자, 보호는요,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거죠. 축소. 자, 여기서 결과의 가능성을 이제 축소하는 활동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예방 차원. 자, 그럼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어때죠? 우리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집중호우 같은 거 쏟아질 수 있고, 뭐 태풍, 강풍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자, 가뭄이 올 수도 있고요.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뭄이 올을 때는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농업용수를 관리해서 저수지랄지 댐을 통하여 이걸 비축해 놨다가 그렇게 이제 모내기철에 이제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모아서 대비하자는 얘기죠. 또 관계 체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 흐름이 좋게끔. 이제 이런 경우는 반대로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우리가 침수 피해를 입기 전에 잘 배수 빠져나가게끔. 자, 이런 관계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경기 정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이제 어때요? 경기 정리를 통하여서 소위 이제 네모 반듯반듯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확량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자, 미리 예방 접종도 하고 농약 살포를 통하여 자, 또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보호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축소하기 위한 활동인데 한마디로 이건 뭐야? 사전 조치죠. 사전 예방이죠. 사전 예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건 주로 사전 예방 차원이다. 이렇게 쭉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자, 대응입니다. 자,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이제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 조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사전 예방 차원이고, 이건 사후 조치. 그러면 이제, 자, 이런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추가적인 걸 통하여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돼. 자, 그래서 다양한 판매 및 유통 경로를 개척하자. 자, 이제 예기치 않게 우리가 풍년이 들면 어때요? 수확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공급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똑같이 자, 풍년이 들어서 공급이 많아지면 도매 시장이나 이런 데 어때요? 물량이 갑자기 많이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면 그대로 그냥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제가 못 받으면 농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억울해요. 자, 그래서 판매랄지 유통 경로를 개척해서 제값을 받고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노동 재무 관리 등 활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사후 대비책을 통하여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러죠. 유통 이게 지금 제대로 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 손에 쥐는 거하고
도매상을 거치고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죠, 우리. 그러죠. 또 한때 지금 우리 올 여름에 폭염과 폭우가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파 한 단에 얼마였죠? 우리 올해 엄청 비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손에 쥐는 것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좀 우리가 좀 정비를 하더라도 되는데 중간 상인들이 이제 그 유통 마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장난치자 보니까 우리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비싸게 사고 농부는 농부대로 헐값에 이제 판매하고 참 이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연히 그 뭡니까? 생생정보통. 저 그거 잘 보거든요. 생생정보 꼭 딱 저녁 먹기 전에 간단히 TV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생생정보통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요즘 경기 어렵다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 아주 장사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자주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 남들보다 잘하냐. 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매출 세상에 떡볶이만 팔아도 연 매출이 억 단위예요. 상상이 되나요? 떡볶이만 팔았어요. 연 매출이 억 단위. 야,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길래 그러니? 그러면 이제 그 나름대로 노하우랄지 노력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어서 저도 이제. 근데 어제는요. 30대 초반 어떤 젊은 친구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애가 셋이야 벌써. 30대 초반인데. 그런데 채소, 과일 이런 거 있잖아요. 식자재. 자, 그것을 자기가 중간 마진을 최대한 없어요. 도매시장에서 저렴하게 떼가지고 와서 소비자한테 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연 매출이 얼마냐면 억 단위. 자기 올해 매출이 50억 이런 얘기 하네. 자, 30대 초반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보여주냐면 도매시장에 갔어요. 흥정을 해서 최대한 가격을 깎아서 저렴하게 사오는 거예요. 도매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소비자한테 자기가 저렴하게 사왔으니까 어때요? 저렴하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팔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요. 진짜로 그분이 있어요. 조그만 허스름한 거기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가게 얻어가지고 채소 과일을 파는데요. 물건을 굉장히 좋은 거 떼와요. 그런데 저렴하게 팔아요. 그래서 동네 아파트 아침부터 줄 서요. 매일 아침마다 트럭으로 하나 이렇게 물건을 가져와서 거의 한 오후 5시, 6시면 다 팔아요. 매일 한 트럭씩. 그러니까 물건도 좋지 저렴하게 파니까 다른 데서 제가 파는 것과 비교해 봤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은 다른 데서 못 사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요. 또 물건 좋은 거 사려고 아침부터 줄 서요. 또 동네 아주머니들, 특히 할머니들은 막 서로 좋은 거 사요. 장사가 잘 되니까 처음에 둘이 하다가 이제는 4명이세요. 거기 달라붙어요. 그래서 자기 딸도 거기 와서 이제 팔고 하더라고. 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줘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하는 것은 꼭 요즘 장사 안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발로 뛰더라고. 근데 이제 좀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어. 그 바쁘게 일하니까 점심을 뭘로 먹냐? 건빵 사서 그걸 먹고 있어. 차 운전하면서. 그래서 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렇게 돈 벌어서 뭐하나.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데 젊으니까 혈기한다지만 그런 생각 들어왔는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저게 좀 괜찮을까? 젊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 고생해서 제대로 못 챙기면 나중에 우리 한 50대 60대 이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위험관리 구성 요소입니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4가지 쓰세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가지는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앞글자 따서 자,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돼지 뽀뽀 이렇게 돼지에다가 뽀뽀한다. 돼지 뽀뽀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것도 이제 추가된 거. 위험관리 구성 요소. 그런데 반드시 이것만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내용을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를 쓰세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